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얼마 전까지 친한 한동훈계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 중에 핵심, 사실상 그 좌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다들 뭐 믿어 의심치 않았었죠. 바로 이 사람, 장동혁이죠. 장동혁 의원. 이 당시에 이 사진이 몇 주 전에 나왔었잖아요. 이 당시 누리PD가 너무도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두 사람의 표정. 어느 한쪽은 가식이고 어느 한쪽은 진짜 자기 감정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장동혁이 화가 난 얼굴이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이렇게 웃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장동혁은 이렇게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엄청난 지금 분노를 표하는 상황이죠. 왜 이러느냐? 이게 사실은 그 후에 언론에 이제 나타났었죠. 머니투데이에서 그때 보도했었는데요. 장동혁 한동훈을 끝까지 설득했는데 생각이 달랐다. 가는 길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가는 길이 다르면 그냥 이제 서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겁니다. 한동훈은 원래 이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파 유튜버 기준으로도 100명 중에 95명이 한동훈을 다 지지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 둘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걸. 이제 몇 명 없을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한동훈의 실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자, 일어난 장동혁을 향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친한에서 친윤으로 180도 변신한 장동혁을 놓고 네티즌들 의견 분분하다. 분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언론에서 과장한 것이고요. 한동훈가 잘 갈라섰다. 속 시원하다. 이게 대세입니다. 오히려. 한동훈 개 일부만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자, 내가 낸 후원금 돌려줘. 장동혁 의원 SNS에 몰려간 한동훈 지지자들. 이게 지금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장동혁 의원을 걸고 넘어지면 뭐 한동훈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1위를 못하고 2위, 3위를 오가잖아요, 지금. 사실상 홍준표, 김문수가 양강 구도가 지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지금 난리 났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런 장동혁 의원,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조선 제일 금 소리를 이제 장동혁 의원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이지만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이 질의할 때 보면요 정말 날카롭습니다. 말도 잘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흙 속의 진주 같은 그런 느낌. 우리가 장동혁의 진가를 일부분만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요. 이 사람도 이 장동혁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인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 연고가 이제 충청인데요. 충청 보령 뭐 거기죠. 자, 이 장동혁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말이죠.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야말로 이 탄핵 재판을 앞두고요. 그들의 저 윗선적인 어떤 그런 어떤 논리들 여지없이 그냥 완파했는데요. 그냥 말로 뚜까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탄핵 재판,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그것을 그냥 여지없이 공박했고요. 법관 출신으로서 그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완전히 그냥 논파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해야 될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은 어버버버 하다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일단 그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정말 통쾌, 유쾌, 상쾌입니다. 장동혁 의원은요, 앞으로 하기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전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만한 인물이 거의 없어요. 논리도 갖추고 인물도 출중하잖아요. 사실 얼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미남이잖아요. 영화 배우 같은 얼굴을 갖고 있죠. 일본에 가장 유명했던 그 남배우 이름이 뭐였나요? 그 사람하고 얼굴이 많이 닮았네요. 자, 이 장동혁 의원의 그야말로 대활약입니다. 그야말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그냥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이제 장동혁 의원의 이 발언 한번 보십시오. 탄핵이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저들이 지금 탄핵 그 소추 내용에서 이제 그 내란을 빼버렸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이게 이제 탄핵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탄핵 소추 원점으로 되돌려야 되는지 그 논리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집필한 추석 헌법재판소법이라는 책 알고 계십니까? 네. 예.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하나씩 확인해서 탄핵 심판의 당사자는 소추위원이 아니라 국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72쪽에. 예. 탄핵 절차에서는 소추권의 주체가 정당한 적극적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국회 자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제외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탄핵 사유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 677쪽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종족수에 관해서는 678변에 탄핵소추 발의와 동일하게 3분의 2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책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졌을 경우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청구의 일부 취하나 취하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책 678면, 679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탄핵 심판의 당사자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 사유의 일부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재의결이 필요하고 동일하게 탄핵 소추와 동일한 정족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경우에도 피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탄핵은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법률 위반은 형법이나 그런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통 탄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것이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한 때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형법 위반입니다. 아까 손준성 검사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탄핵소추 사유 내용을 보면요, 내란죄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의결을 할 때 마치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죄 공범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고 여당의 원내대표도 내란죄 공범이라고 해서 고소고발했고요. 국무총리도 내란죄 공범이라고 해서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탄핵을 반대하면 내란죄 공범인 것처럼 몰아가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더니 그래서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헌재에서 뭐라고 제1차 변론 준비 기일에 쟁점을 정리했냐면요,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그리고 포고령 1호를 발포하게 한 행위, 그리고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행위. 이게 쟁점이 4가지랍니다. 이게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의 의결 내용과 사실관계에서 동일합니까? 왜 헌재가 이렇게 쟁점을 4가지로 딱 정리하고 말았습니까? 제가 탄핵소추서의 중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에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그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하였다. 피소수자는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 범죄 행위를 통하여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구체적 탄핵 사유에 가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 직권, 남용, 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 위법 하더라도 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대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배제되는 것이다. 피소추자는 내란죄의 우두머리이며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피소추자의 내란행위,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 사유, 구체적인 탄핵 사유,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 모두 다 내란죄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다고 했고, 내란죄라고 하면 그 형법의 구성요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법 87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북한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정리한 이 쟁점 4가지가 이 탄핵소추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서 동일합니까? 그리고 이 4가지만 판단하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재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처장님 재판해보지 않으셨어요? 재판할 때 재판장이 충분히 증거조사 하신 것 같은데 뭐 굳이 증인신청 더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하면 눈치 있는 변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증인신청 철회하죠. 아, 이거 안 해도 내가 이기겠구나. 법관은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고 승소할 수 있다고 나한테 지금 사인을 주는구나. 이 4가지만 쟁점으로 정리하고 이 4가지만 해도 헌법 탄핵심판 다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청구인 측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쟁점 4가지 정리해 주신 것은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다면 내란죄 여부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우리는 사실상 철회하는 겁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4가지로 정리 다 해주는데요. 이게 어떻게 탄핵소추 사유에 탄핵소추 의결서에 탄핵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란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 탄핵 사유라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은 형사법원에 가서 하고요. 탄핵소추 의결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다 빼고 지금 이 4가지만 심리하겠다고 헌재에서 쟁점 정리해 줬어요. 이게 공정한 심판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피의 청구인 측에서도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당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일당백입니다. 저는 이 장동혁 의원을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명쾌한 논리에다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현대 대중정치인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네요. 자, 그건 그렇고 말이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됐습니다. 이게 긴급 속보로 떴는데 공수처장이 마지막 각오로 집행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여기가 그야말로 그들의 소굴이네요. 소굴. 여기서 또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아무튼 장동혁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요, 법사위였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한 이 논리, 도태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이야기했던 그 논리와 거의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이 논리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확산시켜가지고요, 최종 판결이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걸 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보면요, 헌재가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하고 짜고 치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란을 좀 빼버렸잖아요. 내란죄를. 그런데 내란죄를 빼고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하고 그걸 어떻게 인용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벌써 뭔가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탄핵 심판 무효, 각하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저들은 무효. 각하를 해주거나 저기서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면은 국회가 이거를 소추를 취하하거나 2개 중에 1개여야 합니다. 정말 끝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버리면 큰일 나겠어요, 이러다가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국민 여론이 하나로 이제 모여야 되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때 민주당 지지율 폭락, 이재명 지지율 폭락 이런 게 떨어지면은 충분히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여론 지지율 싸움인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기 전까지 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저들은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애국 세력들은 좌우지간 연장전까지 각오하고 천천히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논리 싸움을 하면서 여론을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2030들이 지금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오늘 장동혁 의원 어떻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왜 한동훈과 갈랐었는지 답 딱 나오잖아요. 이 사람 속이다는 거야, 그냥.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상이나 이념, 그리고 성향이 다르다. 이제 그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은 그동안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